시시포스의 형벌에 대해서 가장 좀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책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형벌이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냐면 시시포스가 굉장히 무거운 커다란 바위를 경사진 산꼭대기로 한 계단 한 계단 이것을 두 손으로 밀어 올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경사진 산꼭대기로 바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굴러 떨어지면 다시 또 그 바위를 올리고 또 떨어지면 다시 또 그 바위를 올리고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반복된 노동을 이 시시포스는 형벌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95년생입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가 94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이 동네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안 나옵니다. 저희는 테트리스라고 하는데 차를 밀고 주차하고 해서 이중 주차를 빡빡하게 세워두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운 지 4년차 됐는데 너무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내 돈 주고 그냥 차 갖다 멀리 갖다 대놓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온 입구도 보다시피 양쪽으로 차가 대져갖고 큰 차는 둘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골목 차 댈 데가 없어요. 다니다 보면은. 한 2년 전쯤에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출근을 하려고 나와서 이제 앞에 차를 대다 보니까 뒤에 차들한테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더니 왜 자기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 차를 빼달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출근을 해야 돼서요. 하니까 그러면 이중주차를 하지 왜 거기다 대가지고 왜 불편하게 하느냐. 아니면 차 밀어서 나가면 되지 않냐. 이중주차에 되어 있는 게 꽉 차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좀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차 댈 데 없어서 아까 다른 데 받치신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가 뭐 얼마나 된 거리고 이 어떻게 거리가 하다 한 1시간 거리대 전철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동대문 가서 갈아타서 청량리 1호선 다시 갈아타가지고 청량리 한승센터에 내려서 그 주차장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일 갔다 와서 차를 갖다 대놓고 다시 또 대중교통을 타고 강북구로 오잖아요. 와갖고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지나가셔도 됩니다. 아, 예, 제가 갈게요, 그러면. 예. 네, 저도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조금 오는 시간대가 항상 늦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았던 날들이 더 많았어서
그래서 그냥 돈 내고 주차를 하자 하는 마음에 그냥 하루 주차 비용을 내고 그냥 주차를 마음 편하게 하는 날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만성병이죠, 뭐 이미. 예, 괴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나 고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만성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 건수가 2010년도만 하더라도 8,45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에만 340만여 건이 들어왔어요. 약 한 400배 이상 증가되었죠. 이 지역도 옛날에 오래전에 70년대 이때 주택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주차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도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열받지? 안 빼니까 전에 지팽이 싣고 다닐 때 지팽이를 그냥 이렇게 우인돌 때려 부셔가지고 25만 원을 물어준 일도 있었어. 25만 원을. 왜? 대지 말아라 이거야. 주차 금지라고 해놨는데 차 세워서 아저씨 차 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응? 야 이 X는 네가 뭐냐고 응? 여기 차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X냐 미치는 거야 지금. 그럼 전화를 내가 해. 여보 차 태는 건 좋지만 사람이 빠져나갈 길을 터줘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차를 대면 되냐고. 그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놓고 안 나와. 구도심 같은 데 가면 빌라하고 빌라 간격이 1m밖에 안 돼요. 이 집하고 이 집하고. 그 사이에 사람 통로가 있어요. 고기를 막는 차들이 또 있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주차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는데 요 근래 한 1, 2년 사이에도 상당히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웃 주민 간들도 이렇게 갈등이 많고 주차 갈등으로 인한 분쟁, 이 부분은 개인들이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고 너희들이 사이좋게 잘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까지 계속 견제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 간의 갈등은 너희들이 좀 사이좋게 잘 해결해. 이중 주차를 한 차에 차 주인이 차를 빼주지 않자 골프채로 차를 부순 주차 때문에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간의 이 주차난 때문에 주차 전쟁을 하다가 다툼으로 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이 주차 전쟁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결국 뭐가 됐습니까? 지역 공동체 이웃 간 붕괴됐잖아요. 이웃을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과연 개인 간의 문제로 볼 것이냐. 우리가 진숙 3차 사는데 거기서도 나오다가 부딪힐 뻔했어요. 차가 몇 번이나. 작년인가는 한 분이 넘어지셔가지고 고대병원에 가서 다리 수술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한 분도 피해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수술하고 동네 여기 보셨겠지만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 어떻게 사람이 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차 빠져나가게. 사람이 내려가다가 라이트 비치면 벽에가 붙어 있어. 내려갈 수가 없어. 차가 나가니까. 올라오는 건 또 올라오니까 벽에가 붙어 있다. 차 지나간 다음에 가야 돼. 안 그러면 사고 날 테니까. 유발사고라 하면은 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서
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가림 사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특이했던 점은 이 보행자, 즉 피해자의 연령대 분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죠. 만 13세 미만의 우리 어린이의 비율이 약 16.4%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행자 사고의 약 7.3%가 이제 어린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발 사고 같은 경우는 어린이의 비중 점유율이 전체 경찰 DB보다 약 한 9% 포인트 정도 더 많게 발생을 하는 거죠. 저학년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주의력이 좀 더 산만하죠. 좀 큰 아이들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직진, 내가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건너야 되면 건너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정말 많이 뜁니다. 그래서 사고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거의 전력 질주를 하더라고요. 불법 주정차에 의한 시야가림 사고 같은 경우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보행자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발 사고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보행 사고보다 상해 심각도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불법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는 과연 이거를 공감할까? 그거를 인지조차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사고가 난 거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여기 보면가 절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못 올라왔어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누구 말면 저기 더 많이 탄 거죠, 이제. 제가 저 위에 옥상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 그 연기랑 다 올라가는 거. 그래가지고 소방사 왔는데 일이 들어가고 여기는 못 들어가니까 119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저 밑으로 뛰더라고. 이쪽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차들을 씌워놔가지고. 저는 18년도에 그 소방 공채로 임용돼서 주로 화재 진압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한 약 4년 정도는 소방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발대로 나가는 물탱크 차량은 훨씬 크기 때문에 차량이 이렇게 불꽃처럼 갓길에 돼 있으면은 저희가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나십시오. 좀 당황스럽네. 목포본부 여기 풍동펌프 소방훈련 마치고 기소 좀. 물이 없으면 아무리 소방관이어도 화재 진압이 어려우니까 그 물을 보충해주는 탱크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늦으면은 그게 너무 어렵고요. 일단 화재 진압이 그러면은 중단이 된다고 봐야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차가 소방차 정문을 막아놓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차고가 열리면서 소방차가 나가야 되는데 바로 나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죠. 상식적인 행동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 이런데 불이 나면 내 집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계세요. 안 온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1층에서) 12층, 15층까지 불이 확산되는데 불과 3분에서 5분이면 가능합니다. 최선기를 하려면 집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집이 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에 주차를 함으로써 내 집에 누군가 생명이 이룩하거나 아니면 내 집이 불탈 가능성이 있다거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지고 주차를 하신다면 아마 저희가 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의 응급 차량이나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기억에도 생생하겠지만 제천의 목욕탕 화재 사건도 결국은 가장 큰 요인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긴급 출동이 어려웠다. 이 내가 잠시 주차해 놓은 이 주차가 결국은 이 사회에 우리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들이 인간을 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가장 심한 죄다, 중범죄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인간이 어떤 신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오만함이 신들에게는 가장 노여움을 많이 주었던 그런 이제 죄 중에 하나였어요. 이 시시포스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한계 상황, 인간이라고 하는, 신과 다르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유한성, 한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오만함을 부렸기 때문에 다 어떤 이러한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4월 달에 KBS 뉴스에 그 1가구 1차량이라 그래서 1,200만 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자동차가 이달 들어 1,2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한 가구당 한 대꼴인데요. 이러다간 도로가 주차장이 돼버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 2배가 넘었죠 벌써.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1.75대예요. 그러니까 1가구 2차량 시대가 벌써 진입이 된 거죠. 제일 큰 원인은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차 문제가 자연스럽게 누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문제가 이만큼 커진 거죠. 급변하는 문제라면 누구라도 알 텐데 서서히 물에 잠긴 듯한 느낌이라서. 올림픽 이후에 막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 차량 그때 마이카 시대가 막 도입이 되면서 차량이 막 증가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그 당시에는 도로도 잘 형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도로가 잘 닦여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신 차량을 2대, 3대 또 보유하는 사람들이 또 대신 늘어나고 있어요. 핵가족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아도 차량 가지고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차량이 2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차를 한 집에 한 대씩만 가지고 있어도 좀 나은데 자식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부모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 집에 2대, 3대씩 가진 사람이 보통 많아. 그런 집도 많이 있어. 지금 현재 여기 현재 이 빌라 살아도 차 2대, 3대 가진 사람 많아. 많이 내면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거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에 저리 가시라고. 미안해요. 예, 저리 가시라고. 예, 저리 가세요. 우리나라 현실은 현재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단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고 없으면 못 사는 것뿐이지 그 외의 조건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네가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1순위가 차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잠재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량은 당분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주차 문제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단속 근무 요원분들이 30명,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해도 사실 끝이 없는 게 이 주정차 문제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무조건 힘듭니다. 차는 늘어나고 주차 단속 현장에 가보면 보통 욕설은 기본이고 어떤 경우에는 멱살까지 잡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속원이. 시제 말로 이제 주차 단속원은 뭐 공공이 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주차 단속되신 분들은 갑이고 주차 단속하는 단속원은 을인 겁니다. 좀 같은 말을 해도 퉁명스럽죠. 저기도 저기도 저것도 하라고, 저거 맨날 저기 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개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 차가. 여기서는 사무실에서 민원 전화 오면 우리 민원 전화 받으시는 분이 5분이에요. 이게 얘기가 그냥 다 이어져 버리는데 5분인데 그 5분이 전화 받는 통수가 일일 한 40-50건 돼요. 그게 대화 시간이 보통 한 길게는 막 20-30분씩도 가요. 가장 대표적인 의식상의 문제가 주차 단속입니다. 저도 가끔 주차 단속을 당하면 참 재수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재수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건데 우리는 그걸 주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참 재수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동전이 앞면 뒷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행자일 경우에는 왜 단속을 안 하냐 그러시고, 다음에 본인이 운전을 하실 때는 왜 단속을 하냐고 그러시고. 단속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고, 그렇지만 그렇게 내 차를 가로막고 있는 저 차를 보면 화가 나고, 그죠? 항상 그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주차 갈등의 당사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 주차, 사유지에 대한 이 불법 주차와 관련돼서 뭐 견인이라든지 범칙금 부과라든지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행정조치 시설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법을 어기거나 내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국가가 바로 이게 우리에게 청구해 온다라는 인식이 있게 하면 사회적인 진화가 될 텐데, 그냥 재수 나쁘니까 걸린 것이지 이런 느낌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있게 되면 이 교통 문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발전과 진화, 이런 것은 상당히 묘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무인주차장을 운영을 했고요. 지금 주차비랑 서울의 주차비와 과태료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굳이 내가 주차비를 내고 여기를 들어가야 될까? 그냥 불법 주차했다가 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이 4만 원을 아끼는 건데. 어느 정도의 주차요금이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시간당 주차요금. 참고로 지금 서울시에서 1시간당 평균 주차요금이 한 3,300원 정도입니다. 공영과 민영주차장을 다 합해서.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주차요금은 1,000에서 1,500원 사이입니다. 실제 주차요금과 사람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주차요금 사이의 갭이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거죠. 주차비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입니다. 억대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요, 주차비 1,000원 더 나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화내십니다. 주차비는 뭔가 차량 유지비에서 가장 아까운 돈. 아마 이 주차장을 지금 내려가면요, 주차장 입출구에 불법 주차가 돼 있을 거예요. 입출구에도 불법 주차를 해요. 제가 운영하는 주차장 다. 그 불법 주차를 하다가 올 데가 없으니까 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장을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지금도 공간이 있잖아요. 보면 차가 안 올라오거든요. 동경의 가장 유명한 중심지 중에 하나가 록본기라고 하는 도심이 있어요. 우리로 하면 강남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월 전기 주차 요금이 월정액이 20만 원입니다. 우리로 치면 월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명동에 가시면 월 20만 원 정도면 한 달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본의 한 0.85, 85% 수준인데 주차 요금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과연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냐? 그리고 그 금액을 넘어서 추가적인 주차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주차 요금이냐? 라는 미래 시점에서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너무 낮다. 근데 만약에 시시포스가 오만함을 부리지 않아서 형벌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인간한테 똑같이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한계 상황, 그다음에 공간적인 한계 상황,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 상황을 좀 고민하고 고려하고 인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러한 자기의 영리함을 이루어냈다면, 그래서 이런 발전들을 이루어냈다면, 그래도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지금과 같은 문제 상황들은 좀 덜 발생하지 않았을까. 골목골목 차 댈 데가 없어요.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진짜 좋겠어요. 맨날 전화를 하면 뭐 예산 부족이니 뭘니 뭐 주차장 그거. 근데 아예 응도도 안 내더라고요. 구청에서도. 이런 걸 빨리 해결해서 차를 그런 주차장에다 여는 게 다 우선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시설 팀장으로 근무 중인 강현규라고 합니다.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 중심으로 주차장을 공급해야 되지만 원도심은 이미 도시가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는 용도를 변경해야지만 토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규모나 위치의 주차장 부지 마련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지를 마련할 경우에도 토지 보상에 들어갈 경우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전체 주차 면수인 24만 1,176면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 29만 8,754면을 계산하면 부족 주차 면수가 5만 7,578면으로 이를 사업비로 한 사람은 5조 7,578억 원이 필요해서 이런 막대한 사업비는 현실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공공이 주차장을 어디까지 그리고 정말 공공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 개인이거든요. 차량 소유자, 차량 이용자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걸 공공이 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지? 정부가 공공주차장을 계속해서 늘린다고 해도 소유자의 자동차 구매 욕구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점에 소유자의 구매 욕구를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점에 검토할 때다. 제주 상황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차고지 증명제가 거주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즉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왜 필요하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공에서 주차 공급을 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다.
아무리 공영 주차장을 비롯해서 주차 공급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이 부분 때문에 공공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7년도 제주시 동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제주도 전 지역 중형차 이상,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 지역 전 차종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사실 최초 계획은 2007년에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1차 확대, 2010년 전면 확대를 통해서 완결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차례나 연기가 되면서 15년 만에 도 전 지역 전 차량 확대로 이렇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기가 돼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기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이 됐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주차 문제는 지금 겪고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훨씬 적은 수준일 것이다. 그게 1962년도 동경올림픽 전에 일본의 경제가 고도 성장기였거든요. 너도 나도 차를 이제 사기 시작했던 시절인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가 그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일본 경시청과 그다음에 한 신문사와 그다음에 어머니회가 그 사건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차량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대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할 수 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하는 분들의 귀책 사유, 당신이 사용할 공간을 당신이 꼭 마련하세요. 그리고 나서 차를 구매하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돼서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지금의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사실 정부가 1992년부터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해서 뭐 시민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93년도에 94년 1월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라는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열린 자동차 차고지 관련 공청회에서 이현석 교통부 도시교통국장은 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무질서한 주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94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 이러니까 자동차 제작사의 그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공업협회 중요 간부가 그 토론장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이 되면 내가 여기서 활복을 하겠다. 이런 활복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즉 차고지 확보를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꺼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일본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 다음에 정부가 정한 거에 있어서 이제 그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이런 문화 때문에 미리 산업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때 그걸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한 게 1986년입니다. 그래서 동경에 도착해서 보니 처음에 정신이 없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도로에 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때만 해도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경험을 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느끼고 93년도에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의 의견은 그건 일본 얘기고 우리는 턱도 없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하자. 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뭐 93년 네, 이루어졌으니까 귀국해서
제가 교수님 찾아온 게 22년입니다. 예, 약 30년 지났죠. 나중에가 오지 않았죠? 맞습니다. 별빛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신축 아파트예요. 당첨이 돼서 새로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2대 이상을 보유한 입주민들이 막 40%예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노릇이죠. 응? 주차 갈등 때문에 분양받고 이제 좀 편안하게 주차를 하겠다 싶어서 입주를 했는데 다시 그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구축 아파트가 주차난이 더 심각하죠. 그렇다고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는 말이 안 되는 게 법정 주차 대수라는 그 근거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한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는 한 30평만 돼도 방이 3개고 그다음에 거주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성한 애들이 있으면 부부가 차를 갖고 있고 애들도 또 차를 또 소유하게 되거든요. 빌라 쪽에는 자기네 주차장은 몇 개가 안 되니까 다 골목 주차 때문에 그런 주차장이 생기는 거고, 아파트는 아파트 주차장이 법에 따라서 한 1.23대 많아야 1.5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당으로는 2대가 훨씬 넘어버리니 이건 당연히 주차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증가한 차량만큼의 주차장이 쫓아가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법이 주차장법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주차장법은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담아주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냐면요. 용도별로 단위 면적당 한 면의 주차장을 마련하세요.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차장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정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못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건설 자본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그 건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익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건설 자본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걸 주겠냐 이거죠, 가만히.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놔두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법정 주차 대수를 규정을 더 늘리게 되면 그 주택 건설 사업자들은 건설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설 비용이 주택 분양가로 올라탑니다. 정부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건설사한테도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본인들도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왜 이렇게 주차 면수는 작게 설정했느냐. 이거는 그 짓는 분들도 탓이겠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부나 국회에서도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는요, 나중에 발생됩니다. 건물을 세울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입주한 후에 그 입주하신 분들이 차량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3년 후, 5년 후에 주차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미 사업하신 분은 분양에서 떠나고, 입주하신 분은 내 차를 못 세워서 난리가 나고. 우리 놀이에서 왜 의자 뺏기 놀이 있지 않습니까? 빙빙 돌다가 자기 의자에 앉는 그런 게임이죠. 일종의 치킨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명씩 시시포스를 돕기 위해서, 또는 시시포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시시포스가 돌을 굴리고 있는 그 장소로 한 명씩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시포스가 혼자서 이 커다란 바위를 올릴 때는 너무너무 무거운 바위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바위를 굴리게 되면 그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무거운 바위가 아니라 그 무게는 돌멩이 하나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포스의 형벌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 형벌을 받는다면 이것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희 집에는 지금 차고지가 기존에 차고지가 하나 있었어요. 해가지고 차는 사실상 2대 있었는데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한 대는 거기다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그 남아있는 한 차를 이렇게 교체를 하려니까 새 차로 교체를 하려니까 이제 그 새로운 법규에 의해 가지고 차고지가 없으면 이렇게 대차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차고지를 가져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건 50년 된 집인데요. 시부모님이 살다가 나가시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살게 됐는데요. 너무 오래되니까 집 자꾸 수리해야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정원이 이렇게 규모 있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느 한쪽을 이렇게 떼내버리니까 그 자체적으로 정원이라는 그 자체적으로 상당히 손상이 갈 수가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주차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내 땅이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 차를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또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이나마 또 이득이 갈 수 있고. 옆에 가까운 데 공용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집 앞에 주차를 해도 여기에는 길이 좀 넓어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요즘 주차난이 너무 심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주차난 해소에 조금은 보탬이 되려고 여기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공짜라는 문화는 사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할 때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 차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용자가 자기 집 이외에 자기 차고지 이외의 주차면에 주차를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비용으로서 사회에 지불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주차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버스를 타고 과거에는 사람이 근무하는 형태의 주차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입차 시간을 이렇게 종이에 기재를 해주시고 그걸 이제 앞 유리창에 끼워 넣거나 아니면 키를 보관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주차가 끝났을 때 가서 이제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무인화된 주차장이 많아졌죠. 그때 당시에는 무인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출차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던 기억도 있고요. 그때 장비는 또 운영적으로 좀 부족했었습니다. 장비들이 이제 고도화가 되고 시스템들이 좀 고도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요금을 좀 높게 받는 거죠. 밀집되는 수요가 있을 때 이런 밀집되는 수요가 어디로 분산되는 게 가장 좀 주차로 인한 혼잡을 줄일 수 있는지, 혹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부설 주차장들을 어디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좀 효율적으로 매칭될 수 있게 하는 게 이 주차 플랫폼의 역할인 거죠. 저희 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어떻게든 주차장 많이 만들려고 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불법 주차하지 말라고 해. 나중에 지섭이 우리 아들,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컸을 때는 좀 더 주차 문화가 발전돼 있을 거야.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운동.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 오죽하면 이런 운동이 나왔겠습니까? 걸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대도시에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차도를 좁혀가지고 보도를 확보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즉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교통문화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불법 주차가 다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2010년 중반부터 N분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중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나 도시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 1월에 프랑스 파리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제안했던 내용이 15분 도시가 있고요. Vous avez choisi l'espoir, vous avez choisi le rassemblement, vous avez choisi un Paris qui respire, un Paris plus agréable à vivre, une ville plus solidaire qui ne laisse personne sur le bord du chemin. 예를 들면 포틀랜드나 디트로이트나 멜버른 혹은 바르셀로나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N분 도시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라는 거는 보행 중심의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의 속도가 시속 3km라면 15분 이동하게 되면 한 750m를 이동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반경 750m 내에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컨셉입니다.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 환경에서 N분 도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혹은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환경으로 개조를 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정책이 선택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동차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자동차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편리해야지. 자동차에 치여서 사람이 불편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주택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일상생활에 너무 필요한 부분이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고 언급되지 않은 게 상당히 늦은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수준이 올라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이렇게 사실 거예요. 우리 5년 후에는 좀 맑은 세상을 누구라도 편안하게 누구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주차 환경을 만드시는 건 어때요? 하는 화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역할은 하지 않았나 하는 좀 단순한 만족을 하면 너무 그런가요? 뒤죽박죽의 카운터 상대방의 박자 맞춤 승박 완벽한 탐 마이크 타이슨 피크볼 나 저기를 위에 눈떠 입을 킥 차고 빗자루 쓸어담아 쓰레기들을 싸고 떨어지는 낙엽 사이 뒷골목의 개마루 어차피 운명은 엇갈리는 십자수